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한 다음에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한테 알려드리기로. 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류 송달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좀 상반된 반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그리고 관저에 관련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냈는데 11차례나 송달 시도를 했는데 수취인 부재라던가 수치를 거절하는 식으로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 탄핵 대처에 대해서도 좀 비교해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송달을 거의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받아서 이렇게 빨리 시간을 지금 끌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 지금 혹시 이건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인단의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공수처의 수사 두 갈래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상 헌재의 고위직 출신 등 이 대리인단의 합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고, 공수처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의 변호인단을 좀 합류시키려고 현재 추진 중이지만 이것 또한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단에 합류를 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호인단들이 좀 고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법조 출입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단 얘기가 왔다는 변호인도 있었는데 좀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던데 변호인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정영진 변호사님, 사실은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라 정말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돼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자 후자 가운데 어디가 더 지금 상황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기사를 보니까 국회 소추인단 법률 대리인은 이미 구성이 다 끝났어요. 그 면면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분은 이제 국가인권위원장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이광범 변호사라고 서초동 김앤장이라고 한 로펌의 대표인데, 이런 분들을 위시해가지고 실무진까지 한 20명 가까이 변호인단이 이제 다 꾸려졌어요. 법률 대리인단이. 하지만은 대통령 변호인단은 처음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윤갑근 그 검사장 정도 그 이야기만 나오고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김홍일 변호사님이나 윤갑근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일일이 서면 쓰고 다 일일이 작성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페이퍼 작업을 할 실무 변호사가 지금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누구 보고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일을 갖다 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국회 쪽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쉬워 보이는데 대통령 쪽에서 방어하는 것은 이거는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변호사, 특히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그다음에 아무 변호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대통령 측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그 수사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 꾸리는 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도나 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원 전략이든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든 이 탄핵 심판과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연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탄핵소추 2결이 국회를 통과한 지가 열흘이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수사는 그날 비상계엄 직후부터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국 최종 귀착점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향하고 있는 수사라는 거는 이미 12월 초부터 확정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인 선임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고 그런 준비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도를 변호할 변호인 또 탄핵 심판을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선임 과정을 통해서 절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탄핵 심판 절차도 27일 공판 준비기를 지정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수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문제로 해서 수사를 다 기다려주는 사례가 있나요?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경우면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이나 위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당장 했어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사안입니다. 탄핵,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실제 이런 지연 전략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이 계속 따라갈 리는 없다고 보여져서요. 탄핵 심판 절차 오늘 이제 준비 절차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입장을 낸다고 했는데 아마 송달 문제도 그렇고 또 수사기관 또 역시 더 이상 대리인 또 변호인 선임을 기다려주지 않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당사자가 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걸로 보고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이 송달 간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27일, 오늘 27일 금요일이죠. 첫 변론 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기 문제죠. 재판 연기 문제. 현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꼬집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못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론으로 탄핵 재판하거나 여론으로 형사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여론으로부터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재판하라고 헌법재판관이나 법관에 대해서 고도의 신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판 지연 전략을 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언론에서 별로 잘 안 해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 통과 즉시 저희들은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소해서 이걸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경우에 1심 원래 6개월 안에 하는 게 이제 권고 사항인데 2년이 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꼬집고 이재명 대표는 꼬집지 않느냐? 왜 비판하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여당이 내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떤 국민의 민심과 괴리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은 윤 대통령이 다 자초한 겁니다. 계엄 선포 민주당이 시켜서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했고 그다음에 탄핵되는 과정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뭐가 있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서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순서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을 받는 그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나서서 석고대죄해야 할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고 뭐 선관위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다음 대선, 다음 총선 또는 지금 남아있는 대통령의 권력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끌어모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당리당략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본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반성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반성도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에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지금 이 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고 나서는 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죄했던 분들은 낙인 찍히고 있고 당 나가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의 현주소입니다. 이 국면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정신을 좀 차려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이나 뭐 법적 절차는 어떤 경우에라도 엄숙하고 엄정하게 정확하게 지켜줘야겠다. 어떤 사안이더라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 지연 전략을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 전략을 써서 2년 2개월 미루더니 결국은 지금 법정이 휴정기까지 맞아서 2주 쉬는데 네네. 더 미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야말로 법정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 지연 전략 썼죠. 원래 이제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훈시 규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강행 규정이고 반드시 지켜졌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갖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2년 2개월 걸렸다라고 하면은 6개월보다 4배 이상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뭐 수취 거부한 것도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왜 이렇게 수취한 것, 항소심 진행한 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관련해서 서류를 제때제때 받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여야 진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